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 레인저 스쿨, 델타 포스 선발 과정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많은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고작 40%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레이스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에 세계에서 가장 힘든 10대 레이스를 검색하자 한 가지 대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드워터 135분, 여름의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135마일, 즉 약 217km를 달리는 끔찍한 울트라 마라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30km 정도 달리고 야영을 하고 다음날 또 달려서 217km를 채우는 방식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무지의 용기라고 할까요? 저는 대회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100마일, 약 160km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죠. 일주일 동안 말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24시간 안에 말입니다.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100마일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고 떠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주 토요일에 샌디에이고에서 24시간 동안 트랙을 계속 도는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통화하고 단 3일 뒤에 160km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마일당 14분 페이스로 달리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때로는 무지한 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저는 달랑 접이식 의자 하나와 리츠 크래커, 그리고 약간의 음료수만을 챙겨 대회에 나타났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나 지식은 전무했습니다. 그저 매 바퀴를 돌 때마다 아내가 건네주는 크래커를 먹으며 달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꽤 빠른 속도로 70마일, 약 112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12시간 남짓 걸렸을 뿐입니다. 제 몸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훈련 없이 그 정도 거리를 달렸을 때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잠시 쉬기 위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아내가 서너 명으로 보일 정도였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탈수 증세와 영양 불균형으로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몸이 앉는 순간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소변과 대변을 봐야 했습니다. 소변에서는 피가 섞여 나왔고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아내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려야 할 거리는 30마일, 약 48km나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포기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고 몸을 닦고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질 듯 아픈 발을 이끌고 다시 일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어지럼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딱 1마일만 더 걷자. 1마일만 더 걷고 집에 가는 거야. 71마일도 대단한 성과야. 저는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48km라는 목표를 단 1마일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해치워 나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1마일을 걷고 나니 또 다른 1마일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속도로는 24시간 안에 100마일을 완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40%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속도 제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시속 200km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제한 장치가 걸려 있으면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못하겠다.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고작 40% 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한계를 그어왔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제 뇌의 속도 제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시간 6분 만에 101마일을 완주해냈습니다.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비 환자인데 한 걸음을 때려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좌절시킵니다. 저는 그 단어로부터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은 정확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큼만 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매 순간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평범한 노력을 했으니 평범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길고 힘든 달리기의 아름다운 근육통,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를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상실, 실패, 상처. 이 모든 감정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극히 희귀하고 진실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삶은 공허하고 사랑은 무미건조하며 예술에는 영혼이 없고 목표는 무가치해집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당신의 최악의 날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물고 흠뻑 젖고 모든 것을 느끼십시오. 불길이 뜨거울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에너지는 어딘가로 분출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술, 스포츠, 혹은 당신의 사명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의 선물로 바꾸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넘치는데 목표가 없다면 그 힘은 내면에서 당신을 좀먹고 당신을 비통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알아야 당신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의 노력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어둡고 꿈같은 미로로 들어가 마치 3인칭 시점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로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장소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게으름과 규율 부족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그 모습에 의지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뚱뚱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아주지 못할 때 그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픈데 당신이 돈이 없어 돕지 못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그것을 헤쳐나갈 정신력을 기르지 못해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당신이 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꾸준함과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운일 뿐입니다. 헬스장에 가든 투자를 하든 정신력을 단련하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결과가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했을 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기했을 때 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높은 건물의 1층 동쪽 창가에 서서 풍경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수준을 높여 3층으로 올라가 같은 동쪽 창을 통해 밖을 보면 풍경은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더 넓고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10층으로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시야는 무한히 넓어질 것입니다.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게으르고 가장 쉬운 길을 원하며 안락한 소파와 달콤한 와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근본적인 가정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일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이 두려워 질문을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 생각하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내일이 되면 더 골마 터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의 반대편에 당신이 되어야 할 운명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색의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다른 이들도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길이 언제나 용기와 빛으로